저희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대기업이 보증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품질 표시라는 건데 너무 사실 충격은 많았어요. 모르고 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제가 아까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우리 고객님께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K9을 원하셨고요. 뒷좌석에 VIP 시트, 그게 30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그게 꼭 들어간 거를 찾고 싶다 하셔가지고 한번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하는 말이 우리는 10만 마일부터 스타트야. 그렇죠. 그럼 이런- 16만 킬로거든요. 예, 네. 그런 말들을 해서 일단 주행거리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전에 소모품 관리가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10만의 소모품 관리를 할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뭐 15만까지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소모품 관리가 어떻게 돼 있냐가 저는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5만 킬로짜리를 사더라도 한 12만에 전체 풀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차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겠죠. 금액은 그만큼 또 떨어져 있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 중고차를 볼 때 15만짜리랑 10만짜리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15만짜리를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중고차는 되게 특이하게 15만짜리랑 10만짜리랑 거의 금액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줄이는 게 맞겠죠. 지금 총 2대를 골랐고요. 그 2대를 비교하면서 고질병은 없는지 누유는 없는지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중에 일단 더 좋은 거를 골라보고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차량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요. 차가 좀 맨 뒤에 있어서 차를 다 꺼내가지고 일단은 좀 잘 볼 수 있게 세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차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차를 가져왔는데요. 검수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전반적으로 시운전 해보고 카센터 가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볼 거라 가지고 대략적으로 엄청 새고 있는 거 있는지 그 정도만 볼게요. 여기만 보면 커버 쪽에서 새고 있는 건데 많이 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증기간이 딱 끝난 차들을 보면 정말 보증 많이 받고 관리 잘 돼 있는 차, 그리고 보증 정말 안 받고 대충 차다가 판 차, 같은 연식 같은 키로수인데도 굉장히 상반된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증이 딱 끝난 시점의 차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눈에 바로 보이는 누유인데도 안 잡아놨다는 거는 신차 AS를 이용을 많이 안 한 거죠. 아, 근데 그러기에는 이거 하나 때문에 거르고 보기에는 보기가 조금 아까운 게 실내 상태나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조금 아깝긴 한데, 물론 들어서 한번 더 보기는 봐야겠지만 다른 차도 바로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게 타이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전주인이 차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외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삐까번쩍해요. 본넷을 열고 상태를 볼 때나 아니면 이런 타이어가 고가를 썼냐 저가를 썼냐 이런 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지금 엔카 진단하고 보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누유가 발견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이런 보상 같은 게 가능한가요? 지금 성능기록부 상에는 사실 누유가 안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안 찍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그래서 성능기록부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도막 측정기 대보고 하는 게 판금이 심하게 들어가 있는데도 무사고다 나와 있는 것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차를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차랑 같이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일단 뒷문이 도장이 좀 더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인접 부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뒤가 디엔다잖아요. 디엔다가 작업이 들어가면 사고차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디엔다는 멀쩡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를 체크해봤을 때 첫 번째 차 누유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외관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누가 와서 봐도 와, 이거 무사고에 이렇게 깨끗해요? 사갈 정도로 깨끗했어요. 근데 두 번째 차는 첫 번째 차처럼 깨끗하진 않아요. 본닛에 이렇게 붓터치한 자국들도 보이고요. 전체적인 사용감이 조금 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깔끔하죠, 지금. 물론 이렇게 위에서 봐서 다 보이진 않아요. 밑에서부터 있는 기계에서 누유가 시작된 것들은 떠서 봐야지만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운전하면서 이상유무 한번 체크를 해보고 리프터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시운전을 거절하셔서 제가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현대 그 8단 미션 쓰거든요. 얘가 미션도 문제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MDPS인데 무조건 얘 사면 열에 9번 고장나 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은근히 고장나 있는 게 많아요. 안 좋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막 당겨지던가 아니면 좀 뚝뚝 끊기던가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는 거고, 핸들에서는 미션 같은 경우는 그냥 속도 올리면서 이제 튀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옆에 타신 동승자도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보는 거고요. 하체 같은 거는 방지턱 넘었을 때 찌그덕거리거나 그런 게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럼 사실 엔진 미션 하체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중고차는 어디서 어떤 고장이 날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이런 옵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차들은 다 눌러봐야 돼요.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 이런 것까지 하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문제가 꽤 생겨요. USB 포트 이런 거 진짜 고장이 많이 생기는 부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 같은 것도 해보시고, 제가 일단 다 해드리긴 할 건데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긴 해야 돼요. 일단 운행할 때 지금 저는 솔직히 이상을 못 느꼈어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아까 이렇게 사이드미러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이런 것처럼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진짜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런 건 좀 전차주분이 나이가 있으신 경우에 많이 붙이죠. 옛날에 많이 붙였던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타이어랑 비교했을 때도 타이어만 봐도 이 전차주분은 좀 알아보고 괜찮은 타이어로 사용했구나, 이게 소모품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썼겠구나라는 걸 또 유추가 가능한 거죠. 심지어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신발 탔다고요? 이거 보관이 되게 잘 됐어요. 부식이 아니고 녹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뻥이 아니라 이거 보시면 키로수 대비 엄청나게 깨끗한 상태거든요. 반박시 뭐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깨끗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하부 전반적으로 자체가 그죠? 보관이 되게 잘 돼가지고 위에서 흘린 건 아니고 네,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때문에 그러네. 리어 프랑스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프랭크 실리래? 몇년식이요? 이거 보정 안 돼요. 이쪽에서 봤을 때 살짝 보여가지고 본 건데 확실히 이건 누유가 그치. 맞아요. 이렇게 위에서는 안 보여도 밑에서는 보이는 누유, 요거는 위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제가 출고를 하고 제가 따로 손봐야 될 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션 오일. 미션에 하자가 있는 기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갈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냉각수는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엔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엔진 오일은 지금 너무 깨끗하고요. 자, 일단 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외관이 첫 번째보다 좋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냥 붓터치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시승을 해본 결과는 정말 고질병에 해당되는 게 없을 정도로 미션 괜찮았고 엔진 괜찮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프트업을 해가지고 상태를 점검하니 전체적인 부식 상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언더커버를 뜯어서 보니까 이제 누유가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고요. 그거는 제가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차를 보려고 했는데 또 고객님께서 다른 상태가 또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수리비를 반을 지원을 해드리고 차주한테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소모품 교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좀 더 저렴하거든요. 소모품 관리를 다 전체적으로 해서 출고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차를 2대나 봤는데 너무 사실 충격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반적인 고객 입장이잖아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대기업이 보증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품질 표시라는 건데 믿었는데 딱 열어서 봤더니 누유가 발생됐고,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잘 보이는 공간이었거든요. 첫 번째 차는 좀 심했어요. 열으면 바로 보이는 건데. 그냥 차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 더 많다는 거죠. 진짜 중모님이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넘어간 거지, 좀 더 몰랐다면 모르고 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을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왜냐면 딜러들은 대기업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면 어쨌든 내 차가 안 팔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SK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고객님 여기 오셔가지고 만족하면서 좋은 차를 골랐고요. 그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만족하고 구입을 하신 게 맞나요? 제가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 4년을 참았거든요. 중모님께 이 장기 렌트 기간이 끝나면 사러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고,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뵙게 됐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구매 후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뱉은 말들 있잖아요, 오늘. 네네. 무조건 지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도 실망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호언장담할 수 잘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